예, 안녕하세요. 목동고 통합과학 오늘 설명회 이제 맡게 된 강사 구승현이고요. 어, 오늘 목동고 과학 이렇게 준비하면 뭐 야나도 1등급 이런 주제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1학년뿐만 아니라 이제 2학년 올라갔을 때 2학년 내신까지도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은가 그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학년이 시급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일단 저는 이제 통합과학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연세대 시스템 생물학과를 나왔습니다. 여기 가렸는데 여기 목동 다원이랑 지금 목동 시대인재 출강하고 있고요. 어, 예전엔 요런 학원을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오전이기도 하고 어머님들 약간 좀 긴장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목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좀 인연이 깊은 동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가서 첫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목동에 살았어요. 저기 한신청구 아파트에 살아서 이제 그 친구랑 가끔 목동에서 이제 데이트를 했었는데 전 사실 대전이 고향이어서 목동이 사실 뭐 하는 데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여기 광장 쪽으로 와가지고 가끔 밥도 먹은 적 있는데 뭐 학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 학군지 목동이구나 그런 식으로 알다가 제가 첫 학원 강사도 목동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는데 여기 광장 쪽에 옆에 양지 빌딩에 있던 학원에 이제 다니면서 첫 학원 강사를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좀 이런 학원에 다니다가 다시 이제 목동에 와서 목동에 지금 거의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좀 특별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일환이 무엇이 있는가 좀 이따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목동고 과학의 특징 무엇이 있는가? 일단 1학년 과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서 이수 단위가 꽤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통합과학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통합과학과 더불어서 내용이 비슷한 과학탐구 실험까지 포함을 한다면 1학년 과학에서 이수 단위 비중이 4단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이제 목동고 같은 경우는 이공계 중심 학교죠.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이 많은데 2학년에 올라가서도 과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1학년 때 통합과학 기본을 잘 다지고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학년 과학, 통합과학은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가? 일단 교과서는 비상교과서로 나가요. 그래서 이제 비상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중적인 이제 통합과학 교과서라고 볼 수 있겠죠. 비상출판사에서 완자라든지 오토라든지 그런 걸 만들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용이한 그 교과서기도 하고요. 수업은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과학쌤 두 분이 이제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을 하세요. 근데 아까 이제 통합과학이 3단이라고 했죠. 이 3단위가 일주일에 수업이 몇 번 깔렸냐 뭐 그런 의미인데 일단 물리가 1단이고 화생지가 2단입니다. 왜냐면은 물리쌤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대대로 목동고에서 물리를 어렵게 내시는 분이세요. 홍모쌤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혼자서 이제 물리를 다 맡아서 하시고 나머지 이제 나머지 화생지 파트를 두 선생님들이 이제 번갈아 가서 들어오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목동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자주 안 바뀌기 때문에 이 물리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잘 안 바뀌세요. 계속 맡으신 분이 계속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고 기출 문제를 내고 계시고 그래서 물리가 어렵게 나온다.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22년도는 특이 진도였고 23년도는 정상 진도였다. 이렇게 이렇게 써놨는데 22년도까지는 목동고 통합과학이 4단이었습니다. 4단이어서 진도가 좀 이렇게 중구난방 나간 측면인데 작년부터는 이제 3단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진도가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나가는 정상 진도로 돌아왔다. 약간 좀 이제 다른 학교랑 차이 있지만 정상 진도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말씀드리지만 역대로 물리 파트가 어렵게 출제됐다. 1학기 때는 역학 파트가, 2학기 때는 전자기학 파트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이제 시험 내신 결과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거 이제 학교 알림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따왔어요. 21년도 같은 경우에 좀 이따 기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도 1학기가 역학 파트가 진짜 어렵게 나온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1학기 중간고사 때 3등급이 떴어요. 3등급이 떴는데 1학기 기말고사 때 역학 파트가 나왔고 1학기 기말고사 때 1등급을 받았거든요. 합산 등급 1등급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역학 파트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21년도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2학기 때는 좀 성적이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22년도부터는 역학이 어렵게 나오긴 했지만 평균이 약간 떨어진 걸 볼 수 있고 23년도로 와서 이수 단위가 3단위로 떨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역학도 좀 쉽게 나왔는데 아무리 쉽게 나왔다고 해도 평균이 왜 이렇게 올라갔냐? 이거는 이제 목동고 올해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원래는 목동고 학생들이 이공계 중심 학교이긴 하지만 물리 선택자가 한 4, 50명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물리를 90명 선택했습니다. 이게 내년까지도 이을지 모르겠는데 물리 선택자가 꽤 많은 그런 이제 학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학 파트가 어렵게 나왔지만 평균이 저렇게 높게 나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학년에 올라가면은 물화생지 이제 선택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단위는 2단이고 보통 세 과목을 선택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듣죠. 그래서 국영수랑 비교해 봤을 때는 선택 과목에서 6단위 꽤 중요한 비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선택자 수는 역대로 생명, 지구, 화학, 물리학 순서였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그러니까 이제 올해 2학년 올라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선택하는 학생 수가 꽤 많아요. 90명 정도 되고 진명여고는 제가 알기로 물리 선택자 수가 한 3, 4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이 목동고는 역시나 이공계 중심 학교이기 때문에 물리 선택자 수가 꽤 많다. 이게 내년까지는 또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올해는 물리학 선택자 수가 2배가량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세 과목을 선택하는데 그럼 이제 생명과학 선택자 수가 한 450명, 6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생명과학이 인원이 많으니까 등급 따위가 쉽겠구나. 요거는 올해는 좀 봐야 됩니다. 예.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목동고 내신 출제 경향. 자, 목동고 내신 출제 경향의 대표 키워드 2개가 뭐냐면은 물리 파트랑 지엽이다. 역학이 어렵게 출제되면서도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 막 귀퉁이에 있는 단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내는 이제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고 통합과학은 특히나 이제 여학생들이 더 어려워하는 물리 파트가 어렵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물리 파트를 반드시 잡아야지 고득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목동고는 이과 성향 학생들도 많이 진학을 하기 때문에 등급컷도 높은 편이다. 근데 혹시 여기서 목동고 올해 일지망으로 써서 붙으신 학부모님 계신가요? 제가 꽤 계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 알거든요. 올해 이제 뭐 올해도 뭐 미달이었다고 이런 소리를 들었고 지금도 이제 2학년 학생이 예전에 이제 클리닉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일주일에 2번씩 온다고 울면서 다니는 학교 막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 때 막 엄청 갈구고 그런 편 아닙니다. 가뜩이나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까지 갈구면 안 되겠죠. 아무튼 간에 이과 성향 학생들이 많다. 근데 공부하기가 힘들어도 오히려 열심히만 공부하면은 등급을 잘 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신목고라든지 심지어 한가람고, 대일고 이런 학교들은 시험 난이도가 들쭉날쭉이에요. 엄청 쉽게 냈다, 엄청 어렵게 냈다가 쉽게 냈으면은 또 등급 컷을 맞춰야 되니까 기말 때 어렵게 내고 이런 식으로 내거든요. 작년에 이제 신목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쉽게 냈습니다. 100점 18명 막 이렇게 나오고 100점이 그 정도로 나오면 사실 100점 맞아도 1등급이 안 되죠. 예, 그런 식으로 등급이 막 날뛰기인데 목동고는 꾸준히 어렵게 냈기 때문에 등급 컷은 잘 갈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난이도 이렇게 널뛰기가 없다. 100점이 막 20명, 30명씩 나온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실제로 내신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왜 어렵게 학생들이 느끼는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 이제 보시면은 21학년도 1학기 중간 기출 문제인데요. 여기 뒤에 지금 잘려 있거든요. 요게 이제 O2 지구과학 원에서 따온 문제예요. 근데 이 원전은 수능 특강 문제에서 따온 겁니다. 수능 특강 문제에서 변형된 이제 O2 문제를 21학년도 1학기 중간 때 출제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학이 어렵게 나온다고 했죠. 이런 유형은 이제 학교 쌤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만드신 문제긴 한데 원전을 따지고 보면은 옛날에 고3 물리 2 문제 이런 데서 이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평면으로 던진 물체 운동 옛날 따지고 보면 옛날 2018학년도 고3 물리 2 문제에서 출제가 된 비슷한 유사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학이 대대로 어렵게 나왔고 그다음에 전자기학 파트도 역대로 계속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재작년 2학기 중간 기출 문제인데요. 이거는 2015학년도 구평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이제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변형해서 출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담당 강사가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 어디에서 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들을 좀 풀려보면 좋겠구나 해서 제가 기출 문제들을 추려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거는 꼭 나올 것 같다 해서 풀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맞추면은 어떻게 보면 대박이 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이제 사실은 뭐 한가람고, 진명여고 뭐
웬만한 학교에서 대1고까지 웬만한 학교에서 다 나왔던 유형입니다. 이게 원전을 따지고 보면은 2014학년도 수능화학원 기출문제에서 나온 문제고요. 20년도에 출제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태양전지도 어렵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생지 파트는 어렵게 나오냐 쉽게 나오냐. 이 생명 파트는 작년 기출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지난 생명과학원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고, 요게 이제 수능 특강 옛날 2019학년도 수능 특강 문제거든요. 이런 내용을 응용해서 시험에 출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쌤이 수업 중에 추가로 설명한 부분 또는 필기 내용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신에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이제 강사 같은 경우 소통을 잘해야죠. 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필기를 다 얻고 학교 프린트 같은 거를 정리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나오겠구나 하면은 이런 걸 뒤져서 이제 풀려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 뿐만 아니라 지엽적인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거 이제 작년 2학기 중간 기출 문제인데, 여기 서답형 2번 문제 보시면은 위와 같은 사실을 밝혀낸 인물은 누구인가? 교과서에 명시된 이름을 기준으로 써라. 교과서 이제 단어 같은 것도 과학자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외워줘야 합니다. 예, 그래서 물리도 어렵게 나오는데 거기다가 암기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내신이 꽤 어렵게 나온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2학년 올라가면은 학생들이 이제 선택 과목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내용은 이제 물화생지 내용들은 제가 이제 지금 있는 학생들한테 또 이제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 저는 생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생명은 잘 알지만 나머지 이제 학생들이 느끼기에 이렇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학생들이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작년에 문제가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옛날 2013년 수능 특강 이런 데서 막 나와서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이렇게 까다로운 게 생명과학 교과서에 여기 왁스만, 스트랩토마이신 이런 걸 이제 내고 있습니다. 이거 스트랩토마이신 교과서 안 보면 모르는 내용이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 막 풀어도, 고난도 문제 풀어도 교과서를 숙지를 안 했으면 풀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목동고에 진학을 했다면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교과서 부분 내용까지도 잘 암기를 해야 된다. 교과서 정리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랑 화학, 그다음에 물리학까지 대부분 다 고3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다음에 평가원 수능 기출 문제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22년도에 시행한 수능인데 바로 그 다음에 23년도 1학기 중간 기출에 출제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3 모의고사까지 어느 정도 풀어봐야 고2 내신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동고 내신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을 관리해서 좋은 성과를 낼 것인가?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3가지 키워드를 뽑았거든요. 첫 번째, 학생들을 정성을 다해서 가르친다. 자, 일단 교재부터 제가 이제 직접 다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개념부터 자료석 연습까지 들어있는 이런 이제 자체 교재를 직접 제작을 하는데, 이 교재가 거의 분기마다 업데이트 업데이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직접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이런 내용은 많이 어려워하는구나, 추가로 자료해석 연습을 넣어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분기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이 교재 이제 제가 직접 다 한글로 타이핑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그 군대 행정병 출신이어서 워드 작업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 만든 거고, 교재 같은 경우는 이 표지에 있는 고양이들 제가 키우는 이제 고양이들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 쌤한테 주문을 해서 고양이 이렇게 표지 만들고 있는데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여학생 감성에 잘 맞는지. 제가 한번 요게 이제 얘가 아둥인데 한번 강의실 데려온 적 있어요. 애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체 교재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 자체 교재에는 시중 교재에 없는 자료 해석 스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사나원어 문제, 요거 아까 나왔던 2014학년도 수능 평가원 기출 문제였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빨리 푸는가, 여기에 스킬 연습이 들어있고 그거를 바로 적용하는 이런 파트들이 교재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올해부터 야심차게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잠깐 보시면은 제가 옛날에 맡았던 목통권 학교들이랑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반포라든지 저기 뭐 성동 쪽 그쪽에서 맡았던 학교들 주요 자사고 기출 문제 타이핑 현황이에요. 여기 표에는 없는 것도 있는데 한대부고라든지 뭐 현대고라든지
그 다음에 대광고, 이런 이제 주요 자사고 기출 문제를 2018년도부터 2023년 3학년도까지 조교들 시켜서 계속 타이핑 작업을 해왔습니다. 제가 문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추려보니까 약 5천 문항이에요.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 이렇게 조교들을 통해서 깔끔하게 기출문제, 이건 새하고고 기출문제인데 작년 2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다 타이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 모음집을 올해부터 학생들한테, 수강생한테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사실 시중에서 어디서 구할 수 없는 문제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추가로 무료로 제공을 하고, 단 태어날 경우에는 좀 회수를 하는 그런 좀 시스템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나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들 약 5천 문항이니까 1년이면은 진짜 5천 문항, 와 엄청난 문제집이죠. 뭐 1등급 만들기에 기껏 해봤자 뭐 1,000문항 요 정도밖에 안 들어있는데, 그래서 주요 학교 강남, 목동, 자사고 기출문제 모음집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서식,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PPT를 띄워서 자료 해석 연습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든 영상은 촬영해서 학생들 복습할 수 있도록 단톡방을 열고 거기에 유튜브 링크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간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봉투에 넣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주는데, 여기 이제 잘려 있네요. 여기 뒤에 이제 주간과제 내용이 들어있고요. 과제를 이제 학생들이 풀어오면은 조교쌤들이 검사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걷어서 검사를 하시는데, 학생들이 가끔 아직 고1이면은 과제를 이제 베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과제 푼 흔적이 없다던가, 또는 쪽지 테스트 점수는 막 10점, 20점인데 과제 수행 상태는 막 동그라미 다 쳐져 있고 다 풀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조교쌤한테 이제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런 식으로 특이사항을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특이사항을 적어서 학생들이 과제를 베껴온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고, 만약에 여기에 좀 과도하게 학생이 베껴온 좀 그런 흔적이 있다, 그럼 이제 학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학생한테 또 따로 불러서 좀 이렇게 개인 면담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제 검사, 이런 조교진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위에 두 조교는 제 제자면서 지금 서울대 의예과 합격한 친구들이에요. 올해 이제 제 제자 중에서 서울대 의예과 합격생 2명이 나왔었고, 이 친구 이제 이화여고 친구인데, 제가 지금 이화여고 통합과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한테 통합과학이랑 생명과학 2년 동안 배웠고, 이 친구는 이제 제가 대전이 고향인데 대전에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대전 시대인지에서. 이 학생도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들어서 올해 이제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했습니다. 두 친구가 고맙게도 이제 저 클리닉 조교를 같이 하기로 했고, 저도 나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급 25,000원씩 주고 이렇게 제가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만약에 이 클리닉 시스템을 잘 이용을 하시려면은 학생들 보내서 뭐 선배 공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클리닉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좋겠고, 요 분은 이제 연세대 사과대 출신인데 행정고시 합격자 출신입니다. 가지고 이제 올해 5월까지만 근무하시고 3월까지만 근무하시고 이제 그만두세요. 이분이 이제 대원외고 나오시고 연세대 다니시면서 행정고시 합격하신 분인데, 이분이 좀 조교관리 시스템, 이렇게 학생관리 시스템 만드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세대 의대 2학번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이제 저랑 같이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는데 같이 하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시원 쌤, 이분은 이제 목동고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고의 조교진과 같이 수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매주 이제 주간 테스트를 봅니다. 주간 테스트를 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오지선다형이 아니죠.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좀 어렵게 돼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맨 처음에 오지선다형에 익숙해 있던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풀다 보면은 점수가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유형에 이제 차차 익숙해지면은 성적이 올라가고 내신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쪽지 테스트를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수업 공지사항이랑 제가 담아가지고 어머님께 이렇게 직접 카톡으로 드립니다. 예, 저는 조교를 안 시키고 제가 직접 카톡으로 드리는데, 그래서 약간 좀 성적 공지에 약간 딜레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내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진심을 다해서 학생을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클리닉이 요새 화두죠. 그래서 클리닉은 첫 번째 테스트를 봐서 이제 기준 미달이면은 일단 클리닉 필수 참석 대상자가 되고요. 클리닉에 불러서는 학생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과제를 가져오라고 해서 교재를 가져오라고 해서 교재 필기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숙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학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진학은 어디로 하고 싶니, 그리고 진로는 어디로 가고 싶니, 그런 것도 이제 상담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학생에게 맞는 공부 풀이, 공부 방법, 풀이 방법을 제시하고 이제 공부 의욕까지 독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하위권, 상위권 맞게 이렇게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고요. 궁금해하실까봐 클리닉 예약 사이트 QR 코드를 이제 넣어놨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보시면은 클리닉 사이트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 예약하듯이 이렇게 클리닉 예약을 할 수 있고요. 좀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실제 클리닉 이제 진행 그 내용인데 1월 25일에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클리닉 쫙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서 30분 저랑 1대1 시간이고 추가로 이제 1시간이라든지 뭐 1시간 반. 사실은 요거 잘 이용하는 학생들은 한번 와가지고 4시간 정도 있습니다. 4시간 정도 있어가지고 그냥 과제 다 하고 갑니다. 과제 질문 생길 때마다 저한테 그때 질문을 하고요. 클리닉을 이런 식으로 1대1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손풀이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숙제하다가 모르는 부분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을 지금까지 이제 뭐 학원들 강의실을 빌려서 했는데 제가 이번에 연구실을 이제 냈어요. 아직은 이제 정식으로 오픈을 안 했고요. 지금 뭐 입주 청소라든지 뭐 의자라든지 이런 거 지금 들여놓고 있고 테이블이랑 2월 14일에 정식으로 오픈을 하고요. 여기 옆 건물 있죠. 파리지향 404호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가 특히 주말에 막 이렇게 수업 연달아 듣다가 중간에 한 1시간, 1시간 반 시간 있으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여기 와가지고 스터디 카페식으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컵라면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놓고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예정이고요. 사실 요거는 이제 대치동이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 시스템이죠.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목동의 과학 강사들 중에서 이렇게 연구실 낸 건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이렇게 공부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주말에 특히 여기에 그 클리닉 조교를 좀 상주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와가지고 모르는 내용들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수업을 진행했을 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들하고 좀 소통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학생이 이제 인스타그램에 저를 이제 칭찬하는 글을 올려줬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학생이 2학기 때 이제 전교 1등을 했는데 원래부터 과학을 잘했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1학기 때는 4등급을 받았다가 제 수업을 듣고 이제 전교 1등으로 올라간 그런 이제 사례였습니다. 작년 일이거든요. 그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성적표 이렇게 인증샷 올리고 인스타에 올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성과 진심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학생들이 이제 좋은 실적을 그래서 올리고 있다. 좀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실적을 넣어놨는데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 궁금하시면은 제 블로그가 있어요. 제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성적표랑 학생한테 받은 성적표랑 다 이렇게 인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실적들이 나왔구나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허위 실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은 다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목동고 내신 대비반 3월 10일 일요일에 개강을 하고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수업은 이제 3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첫 시간 때는 숙제 피드백, 그 다음에 숙제 질문 한 10분, 20분 받고 진도를 나오고요. 두 번째 시간 때 쪽시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그때 과제랑 같이 걷습니다. 아까 학생들한테 나눠준 주간 과제를 같이 걷어서 그 걷어간 이제 과제를 조교쌤들이 검사를 하시고 마지막 1시간 또 진도를 진행하고 수업 종료 시 검사한 과제 이제 배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과제에는 조교쌤들이 다 이렇게 멘트를 써줘요. 숙제 잘해왔고 못해온 학생들은 좀 이런 부분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멘트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조교쌤이 멘트 잘 써줬다고 감동받아서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은 3시간 알차게 진행이 되고 1학기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잘못 나왔습니다. 1학기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7+1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 8회차는 직전 수업 그때 교과서 정리라든지 모의고사 풀이라든지 마지막 정리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목동고 통합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아까 그 맨 처음에 그 제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 010-850-6074 거기 번호가 있거나 제 프로필 밑에 거기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구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